이렇게 이제 직장 구하기가 어렵고, 또 막상 직장을 구하더라도 직장 생활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이제 강의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을 잘 헤쳐나갈까요?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저는 늘 옷 잘 입는 것에 비교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옷을 잘 입죠? 내가 편안하고, 내가 그 옷을 입고 나가면은 남들이 야 멋져 이런 말을 듣겠노 이게요. 옷을 잘 입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우선 사이즈가 맞아야 되고, 디자인이 맞아야 되고, 또 색상을 봐야 돼요. 그리고 브랜드 가치도 봐야 되고, 그리고 내 경제력하고 비추어 봐야 되는 게요. 그래서 일단 옷을 고르면은 그 옷을 입어 봐야 돼요. 겉으로 보기는 멋져 보이는데 막상 입어보니까 그렇지 않는 경우,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겪어봅니다. 그래서 직장도 똑같아요.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직업에서 무슨 체험을 해볼 수 있으면 체험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 직업이나 그 유사 직업에서 인턴을 해본다든지 아르바이트를 해본다든지 이런 경험을 가지면 굉장히 나중에 직장에 들어가서도 그러한 애로점을 해소하기 아주 용이해요. 원래 이런 의미인 줄 알고 들었어. 그래, 이거 다 겪어야지 내가 우뚝 설 수 있는 거야. 이런 것을 알고 나가는 거하고 경험하지 않고 막상 들어가 보니까 야, 겉에서 보긴 좋던데 이럴 줄 몰랐어. 이런 실망을 하지 않게 되는 직장 체험, 직업 체험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자격증 획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격증을 가지면 직무와 연관돼서 보수라든지 인사 배치면에서 혜택을 받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든든해요. 그리고 전직을 하려 하더라도 유사 직종에 취직하기가 아주 용이해요. 그래서 자격증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기본에 충실하고 초심을 잃지 않는 마음가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 전형에 따라서 이 직업을 선택했는가, 그리고 이 직업이 내 인생관에 내가 지향하는 가치관에 부합되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일에서 행복을 느끼는가, 이 세 가지를 판단해 보면은 내가 정말 원하는 길을 가고 있다, 그렇지 않다 알 수 있는 게요. 이 세 가지에 충실하다면은 남과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남이 연봉을 1억을 받든 나보다 영 빠른 나이에 과장 임원을 달든 그거는 그 일이지 나 일이 아니에요. 왜냐? 나는 내 일이 즐겁고 바른 길을 가기 때문에 애초부터 비교 대상이 아닌 거예요. 지금 한창 이제 벚꽃이 피고 지고 있어요. 이런 아름다운 벚꽃도 열흘을 가지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 학교 뒷산에 저 소나무는 100년을 푸르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우리 직업 화려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잘 산 인생, 소나무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성과 직업, 여성에게 일이란 무엇인가, 별도의 장으로 뽑아봤습니다.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직업을 갖는데 왜 여성과 직업이냐? 여성이 직업을 가진 것은 지금부터 120년이 채 안 돼요. 정확히 말하면 100년 이내의 짧은 역사예요. 19세기 말까지 여성들은 가정일에, 기껏해야 농사일에, 대부분 이제 자녀들 양육하고 가족을 뒷바라지하는 그런 역할에 충실했는 거예요. 그런데 19세기 말부터 여성들의 자의식, 여건신장, 여성운동이 시작되면서 또 현대사회로 들어서면서 여성의 일자리, 여성과 직업이란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됐는 게요. 그래서 여성과 직업 한 장으로 다루어 봅니다. 100여 년 전에 우리 개화기를 맞이하기 전에 여성들 어떤 삶을 살았는가. 지금 고향에 있는 여성사 전시관에서 여성직업 100년사라는 전시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런 말이 있어요. 신체와 수족과 이목이
남녀가 다름이 없는데 어찌 사나이가 벌어오는 돈으로 먹고 평생 안방에 처하여서 그 절제만 받으리요. 이런 문장이 있어요. 여성들도 이제 인식이 높아지고 일을 갖고 싶은데 그런 욕구들이 19세기 말부터 이제 싹 듣는 게요. 그래서 여성도 교육을 받을 권리, 초중고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고 이런 교육 받을 권리, 직업을 가질 권리, 그리고 참정권 주장, 이것이 19세기 후반에 동양과 서양의 여성들이 몸부림치는 그런 여건 신장의 현장이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조선시대는 이제 여성들은 대략 가사나 농사일에 한정된 일을 수행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반 계하기에 접어들면서 소위 이제 신여성이 탄생했는 게요. 최초의 여기자, 최초의 여자 비행사, 최초의 여자 미술가, 문인,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여성들이 역할이 이제 높아지는 게요. 이런 신여성들은 시대의 부러움을 사게 됐고 또 우려도 자아내기도 했지요. 그러다가 이제 1960년대 본격적인 산업화 시대가 이제 시작됩니다. 이 산업화 시대가 시작되니까 여성들의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요. 여성들의 노동력까지 필요로 하는 직종이 많이 늘어났는 게요. 그래서 60년대 초반에 여공, 미신공, 백화점 여점원, 버스 안내양, 전화 교환은 타자수, 심지어는 머나먼 독일까지 간호사로 파견돼가는 이러한 긴 여정을 겪어서 이제는 어떠냐 이게요. 여성들이 이제 버스도 운전해요. 지게차도 몰아요. 탱커롤리도 몰고 뭐 하는 게 없어요. 남성의 영역인 군대에서도 여군, 여사관생도들 씩씩하게 복무를 하고 있어요. 전통적인 남성 일자리를 하는 건설 현장에서도 여성들은 도배라든지 타일이라든지 페인트 공으로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산업 전사, 산업 역군들이죠. 펀드 매니저, 우주 비행사까지 이제 뭐 하는 게 없어요. 못 넘을 벽이 없다. 슈퍼우먼, 우리가 커리어 우먼이라고 칭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여성이 직업을 간다는 것은 가계 수입의 정대도 되지만은 그걸 넘어서서 경제적 자립을 통한 자기 존재의 확인, 그리고 진정한 양성 평등의 가치를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실현한다. 아울러서 우리 국가 경제의 든든한 한 축으로서의 큰 역할을 한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성 직업 이야기하면은 보통 이제 페미니즘이 떠올라요. 야, 여건 신장, 여성 해방, 여성의 목소리 너무 큰 거 아니냐? 그리고 커리어 우먼, 야, 부러워. 경력직 여성이 많이 생기고 전문직으로 여성들이 많이 진출하는 게 남성들이 와, 겁을 낼 정도예요. 유리천장. 그렇게 여성들의 영역이 넓어지고 많이 진출하더라도 여전히 우리 사회는 보이지 않는 여성들에 대한 차별, 그리고 한계, 이런 것을 절감하는 용어로 페미니즘, 커리어 우먼, 유리천장을 뽑아봤습니다. 그러면 여성 노동시장은 어떨까요? 여성에게 노동시장은 많이 개방되어 있을까요? 법상으로는 차별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차별과 불이익이 잔존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채용할 때 이거는 여성이 하기 힘든 일이야. 가능하면 남성으로 뽑아야지. 이런 것이 인사 담당자들의 의식 속에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리고 채용된 이후에도 보직, 승진, 임금 등에서 차별이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직장 내 성희롱도 여성들에게는 고통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혼과 육아에 대한 부담이 여성들이 일에 전념하는데 경력직으로 나아가는데 많은 장애가 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여성 노동시장의 실태를 몇 가지 살펴보면은
2017년에 통계 자료인데 여성 직업 중에 이제 여성들은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들 비중이 높아요. 그리고 2018년 기준으로 이제 서울의 여성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서울 여성의 경우 임금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210만 원인데 그 중에 남성 임금은 334만 원인데 여성 임금은 210만 원으로 많이 낮아요. 그리고 10명 중에 3명은 저소득층이에요. 서울 여성의 28%가 147만 원 미만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다. 남성보다 3배 많다는 통계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도 많이 낮아요. 10명 중에 5명 정도만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에요. 가사라든지 육아 이런 것이 영향을 미쳤겠죠. 유리천장 OECD 국가 중 최하위예요. 유리천장이 많이 낮아요. 유리천장이란 여성들이 고위직이나 사회적 높은 위치로 올라가는데 장애가 되는 암묵적인 제한이라든지 통제 이런 것을 유리천장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유리천장은 많이 낮아요. 그래서 이러한 차별과 불이익을 시정하기 위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가 매우 필요하고 이런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남녀 고용평등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의 목적은 결국 직업선택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우선 공직에서라도 성별 불균형을 해소하자. 이렇게 해서 공직에 양성평등 목표제가 도입돼서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느 한 성별이 일정한 기준을 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제한된 정책을 말합니다. 위에 그림을 보세요. 사다리가 있는데 남성한테는 아주 올라가기 쉬운 사다리 구조로 되어 있고 오른쪽엔 여성한테는 사다리가 촘촘하지 못해요. 이렇게 남녀의 현실적인 차별을 풍자한 이미지가 되어 있고 밑에 도표는 여성의 경제활동 인구 참가율을 표시해 놓았습니다. 근데 여성들이 이제 직업을 가질 때 제일 이제 걱정하는 것이 특히 미혼 여성들이 야, 직업과 나중에 육아가 가능할까? 직업과 가정의 양립 문제 큰 걱정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워킹맘, 일하는 엄마, 독박육아, 여성원차 육아를 책임져야 되는 그러한 현실 그리고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잘 다니던 직장에서 직장을 쉬거나 직장을 퇴직하는 경력 단절 여성, 경단녀라고 줄여서 이야기를 하죠. 많아요. 그리고 이러한 워킹맘, 독박육아, 경단녀에 대한 애로를 한편에 소설로 엮은 것이 한 5년 전에 82년생 김지영이라고 소설로 나와서 사회적 큰 반향을 불어일으켰습니다. 작년에 영화가 되기도 했고 일부는 페미니즘의 요소가 강한 그런 소설이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여성이 갖는 현실에 공감을 하고 사회적 문제로서 해소해야 될 과제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소설이다. 한번 시간 되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82년생 김지영에 대한 통계가 잠시 보면은 오른쪽에 대학 진학률은 다 비슷해요. 80년대 넘었으면 남녀 대략 이제 평등해져요. 그런데 이제 경제활동 참가율에서는 여성들이 남성보다 확 떨어져요. 그 다음 임금 면에서는 30% 정도 낮은 임금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노동력인데 이렇게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워킹맘은 정말 힘들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직업과 가정을 양립해서 여성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네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이제 근로여성의 모성보호입니다.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지원하고 육아기에 여성의 이제 근로시간을 단축해주고 그리고 재택근무라든지 육아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근로여성의 모성보호 중요한 정책적 과제고, 두 번째는 이제 보육의 지원입니다. 획기적인 지원이죠. 어린이집을 확충한다든지 이러한 시스템을 갖출 때 여성이 안심하고 직업에 종사할 수 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경력이 단절됐을 때 애를 어느 정도 키우고 나 다시 직장에 들어가서 내 능력을 발휘하고 싶어. 이럴 때는 경력 복귀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하다 이게요. 그 단절된 경력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지원,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일자리가 제공돼야 된다. 어느 정도 육아를 다 했더라도 여성들이 나는 하루에 2시간 내가 원하는 시간, 이 시간제 시간 선택지 일자리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을 때 여성들이 자기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직업과 여성의 가정의 양립 매우 중요한 사회적 가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국내외 경제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장기간 세계 경제는 저성장 기조였습니다. 그런데 원래 코로나19 영향으로 더 심화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성장이 전망되는 충격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계 경제는 그동안 기술 전쟁, 보호무역 강화, 무역 전쟁 이런 기조 속에서 중국 세계 공장 역할하던 중국의 이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막대한 재정 적자 그리고 엄청난 저유가, 고령화의 물결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난민이나 테러 문제 등으로 세계 경제가 굉장히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고, 우리 경제는 GDP는 세계 12위, 수출 세계 6위에 아주 강력한 경제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경제 구조는 대기업 위주, 제조업 위주, 그리고 수출 위주예요. 세계 경제가 어려우면 우리의 수출이 굉장히 영향을 받는 게예요. 그래서 최근에 몇 년간 우리 경제를 살펴보면은 기업 투자 환경이 많이 약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가계나 기업의 부채가 굉장히 높아요. 우리 굉장히 내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요. 가계나 기업의 부채가 높기 때문에 언제 이 버블이 터질지 굉장히 우려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경제 지표상으로 수출, 소비, 투자, 분배, 고용, 제조업 가동률, 그리고 노동 생산성에서 매우 약한 그런 지표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로운 성장 동력 부재, 고비용 구조, 그리고 창업 여건 열악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반도체를 이을 우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뭐 있나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제 체력 약화를 걱정하고 잠재 성장력 하락을 예측하는 그런 보고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주력 반도체, 그 다음 조선산업,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IT 관련 자동차, 우리나라를 미국에 살리고 있는 주력 업종들이에요. 이 업종들이 언제까지 잘 될 수는 없는 게요. 그래서 급변하는 국제 경제 정세에 우리 국내적인 선제적인 경제 정책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뤄보기 경제활동인가는 무엇인가 꼭 알아내야 될 그런 용어예요. 경제활동인구를 통해서 우리가 임금 근로자의 수, 그 다음에 상용 근로자의 수, 비율이죠. 정규직은 얼마고 임금 근로자는 얼마인지 경제활동 인구에서 도출되는 지표들이에요. 취업 관련 3가지 유형이에요. 고용, 즉 구직 의사가 있느냐, 그리고 구직 활동하느냐, 여기 따른 3가지 유형이 있다. 채용 시스템, 공채와
경력 채용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13강에서 보다 상세하게 다룰 것입니다. 온라인 4주차 과제 출제. 아직 1, 2, 3주차 과제도 제출 안 했는데 걱정이 많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쪽이니까 여러분들 제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4주차 과제는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돼요. 택일이에요. 둘 다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면 알바 생활 중에 보고 느낀 우리 현실 세계의 직업, 현실 직업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 보세요. 이게 하나고, 또 다른 하나는 최근에 대기업이나 공공 부문에서 고용 세습, 그 다음에 채용 비리, 부모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 이런 사회적 무리를 자행하는 경우가 많이 보도가 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그걸 적어 보세요. 쉽죠? 두 개 중에 하나요. 아주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동영상 감상 한 4분짜리인데 30여 년 만에 꿈을 이룬 이야기예요. 음악하고 관계된 거예요. 노래 가사를 오른쪽에 적어놨어요. 너무 늦어버린 꿈은 없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새로운 문이 열리더라. 이런 주제의 동영상이에요. 꼭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제5강. 제5강은 정말 대면 강의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보고 싶고 한데 또 어떨지 장담을 뭐 하겠어요. 제5강은 본격적인 이제 윤리 문제, 인간과 인선, 윤리 이론, 그리고 동양의 윤리, 그리고 윤리가 어떻게 확장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이제 강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협조사항 하나, 우리가 이제 대면 강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강의실에서 일어나는 이제 질문이라든지 토론 이런 걸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쉽지만 온라인 학습을 하면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LMS에 질의응답란이나 열린 게시판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저를 좀 많이 활용해 주세요. 묻고 여러분 올린 의문점은 모두가 또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나른한 봄날입니다. 불규칙적인 생활로 우리 건강을 해칠 우려가 많습니다. 개학하는 그날까지 건강 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5강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